인디애나 피버와 브라질의 프리시즌 경기 카버 호크아이 아레나에서 열리는데 저렴한 티켓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일 겁니다. 5월 4일에 열리는 그 경기의 경기장 좌석 말이죠. 인디애나 피버랑 브라질 경기 티켓은 원래 시즌권 소지자들이나 일부 거액 후원자들한테만 먼저 풀렸어요. 근데 그 표들이 사라지는 데는 정말 순식간이더군요. 아니, 엔젤리스가 농구하는 걸 보려고 8,100달러나 낼 사람은 아무도 없죠. 특히 말이에요. 특히 더 싼 표가 널렸는데도요. 29달러짜리 표도 있었다고요. 엔젤리스가 시카고 스카이 소속으로 LSU에서 경기하는 걸 보는데 단돈 29달러. LSU에서 열리는 자기 복귀전 경기장에 텅 빈 좌석들을 봤을 때 엔젤리스의 표정은 정말 볼만할 겁니다. 바로 지금 29달러짜리 티켓들이 그녀의 시카고 스카이 대 브라질 시범 경기 표인데도 팔리지 않은 채 쌓여 있거든요. 반면에 케이틀린 클락의 똑같은 매치업 티켓은 리세일 시장에서 수천 달러를 호가하고 있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클락과 인디애나 피버는 비싼 돈을 지불한 팬들로 가득 찬 아이오와 홈구장으로 돌아오는데 리스는 헐값에도 불구하고 텅 빈 객석을 마주하는 장면을요. 저희가 모든 스크린샷과 판매량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엔젤을 분노하게 만든 이 창피한 티켓 사태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를 말이죠. 피버팀에게 힘찬 박수 한번 주세요. 바로 여기서 경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 동네로 온다고요. 돈 단단히 모아두는 게 좋을 거예요. 장담하는데 엄청 비쌀 거거든요. 뭐 어떻게든 방법은 찾아봐야겠지만요. 아이오와에서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믿어지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그냥 평범한 농구 경기 발표가 아닙니다. 이건 스포츠계를 온통 떠들썩하게 만든 하나의 거대한 신드롬이라고요. 인디애나 피버가 프리시즌 경기를 기획하면서 정말 신의 한 수를 뒀습니다. 바로 케이틀린 클락이 대학농구의 전설이 된 바로 그곳 카버 호크아이 아레나에서 복귀 시범 경기를 잡은 거죠. 하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가장 긍정적으로 예측했던 WNBA 임원들조차 다음에 일어날 일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37분. 시즌권 소지자들에게 풀린 13,000장의 티켓이 모두 팔리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그뿐이었어요. 아이오와 대학교 측은 티켓이 진짜 팬들에게 돌아가도록 애쓰고 있고 주의회에서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카버, 호크아이 아레나 문이랑 웹사이트에는 매진이라는 단어가 대문짝만하게 붙어 있어요. 호크아이의 전설 케이틀린 클락과 그녀의 인디애나 피버팀이 치르는 프리시즌 시범 경기가 매진되는 데는 36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건 일반 대중들은 티켓을 살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죠. 아이오와 시즌권 소지자와 후원자들에게만 열렸던 사전 판매가 오전 9시에 시작됐는데 오전 9시 36분이 되자마자 아이오와 여자 농구팀은 이미 완전 매진을 발표해버렸어요. 일반 대중에게 판매가 시작되기도 전에 표가 전부 동나버린 겁니다. 클락과 인디애나 피버는 아이오와 대학교로 돌아와 브라질 국가대표팀과 WNBA 프리시즌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그 경기는 5월 4일이고요. 자, 잠시만 생각해보세요. 이건 심지어 WNBA 정규 시즌 경기도 아니었어요. 브라질 대표팀과의 프리시즌 시범 경기였다고요. 그런데도 팬들의 수요가 어찌나 폭발적이었는지 티켓을 구하려는 필사적인 시도 때문에 웹사이트가 말 그대로 터져나갔습니다. 서버 오류, 타임아웃 메시지, 결제 처리 실패 같은 문제들도 클락의 열성 팬들이 기록적인 시간 안에 모든 좌석을 낚아채는 걸 막지는 못했죠. 이건 정말 또 하나의 대사건이에요. 케이틀린 클락이 아이오와 프리시즌 경기를 매진시켰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40분 만에 팔렸다고 하는데 20분도 안 걸렸어요. 뭐 당연히 그 망할 놈의 웹사이트에 접속조차 할 수 없었을 테니 그냥 매진인 거죠. 아마 새로 고침만 계속 누르다가 표 못 구한 사람도 수두룩했을걸요? 공식적으로는 40분 만에 매진됐다는데 뭐 사실상 웹사이트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은 매진 공지가 뜨고 나서 바로 시작됐어요. 말 그대로 단 몇 시간 만에요. 여자 농구계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는데 리세일 시장이 그야말로 폭발해버린 겁니다. 스톱허브나 비비드 시트, 시트깃 같은 재판매 사이트에 표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가격을 보면 정말 억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제일 비싼 표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저도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45,000달러래요. 네? 맨 앞자리요. 아니 그 정도 가격이면 뭘 좀 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념품이라도 하나 챙겨주던가.
그렇죠. 45,000달러나 하는데 케이틀린 클라크 4인 유니폼이라도 줘야지. 뭐 티켓이 불티나게 팔릴 줄은 알았지만요. 네, 인기 많을 줄은 알았죠. 근데 이 숫자들을 보면 정말 믿기 힘든 수준이에요. 가장 싼 리셀 티켓, 그러니까 저 꼭대기층에 기둥 뒤에 앉아서 망원경으로나 봐야 할 그런 자리가 59달러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기장에서 제일 안 좋은 자리가 500달러가 넘어가고 가격은 거기서부터 그냥 수직 상승해서 좀 괜찮다 싶은 아래층 자리는 순식간에 수천 달러를 찍어버렸죠. 가격이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치솟았어요. 어떤 프리미엄 코트 바로 앞 좌석은 티켓 한 장에 4,746달러까지 갔는데 이건 웬만한 NBA 플레이오프 경기보다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6,000달러를 내고 프리시즌 시범 경기를 보러 간다는 거죠. 이래도 케이틀린 클라크 효과가 와닿지 않는다면 저도 더 할 말이 없네요. 어쨌든 표는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뭐 이번엔 기회를 놓친 셈 치는 수밖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더 큰 스타디움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는데 아이오와에서라면 스타디움으로 옮겨도 매진될 게 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여자 농구계의 경제 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나 다름없어요. 이건 그냥 여자 프로농구 리그에서 대단한 숫자가 아니라 어떤 스포츠 리그와 비교해도 엄청난 기록이에요. 팬들이 단순히 케이틀린 클라크의 경기를 보기 위해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자 농구에서는 상상도 못할 프리미엄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적인 파급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클라크는 단순히 경기장을 채우는 선수가 아니에요. 웬만한 대형 콘서트 투어에 버금가는 리셀 시장 광풍을 만들어내고 있다니까요. 그냥 지나가던 팬들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요. 그녀의 경기를 직접 보는 특권을 위해서라면 거액을 쓸 준비가 된 팬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 정식 경기도 아니잖아요. 그냥 시범 경기라고요. 놀라면 안 되는데도 자꾸 놀라게 되네요. 그런데도 계속 놀라는 이유는 이게 인디애나 피버의 프리시즌, 아니 프리시즌도 아니고 그냥 시범 경기인데 인디애나 피버가 브라질 국가대표팀이랑 케이틀린의 목요 경기장인 카보 호크아이 아레나에서 붙는 거란 말이죠. 매진입니다. 오늘 아침 9시에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피버 시즌권 보유자, 아이오와 대학 기부자, 그리고 아이오와 여자농구 시즌권 보유자들 대상으로요. 그리고 일반 예매는 원래 내일 아침 9시에 풀릴 예정이었어요. 근데 벌써부터 안표상들이 싹 쓸어갔다는 소문이 돌더라고요. 리셀 시장은 이미 난리가 났고 심지어 시즌권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표를 못 구한 사람이 수두룩하다는데 어쨌든 매진이래요. 아이오와 여자농구팀이 이걸 자기네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 몇 분 전에 올렸어요. 네, 이미 다 팔렸다고요. 내일 일반 예매 풀린다고 표 구하려고 애써봤자 소용없어요. 어차피 못 사니까. 클라크가 아이오와로 돌아온다고 난리법석인 와중에 바로 그 주에 열리는 또 다른 홈커밍 경기는 분위기가 완전 딴판이라는 거죠. 혹시 시카고 스카이가 엔젤리스의 LSU 복귀전을 위해 일부러 똑같은 상대를 잡았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 두 경기 티켓 가격 차이야말로 여자농구 역사상 가장 뼈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네요. 근데 제가 진짜 몰랐던 게 뭐냐면요. 시카고 스카이 상대가 브라질 국가대표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젤리스가 붙는 상대가 인디애나 피버랑 똑같은 팀이라는 거죠. 피버의 시범 경기는 안표 시장까지 들썩이게 만들었는데 시카고 스카이도 비슷한 탄 대박을 기대했겠죠. 루이지애나에서 브라질이랑 프리시즌 경기한다고 발표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예매 사이트가 터지고 팬들이 자리 구하느라 아우성치는 대신 그냥 정막만 흘렀습니다. 완전 찬물 끼얹은 듯한 침묵. 너무 조용해서 누가 뭐라도 말 좀 해봐 하고 두리번거리게 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네, 바로 그렇죠. 사람들이 여자 농구를 보는 이유가 단 한 명 때문이 아니에요. 저 같은 선수도 있다고요. 다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티켓 가격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당장 에인젤리스의 홈커밍 경기 티켓을 단돈 29달러에 살 수 있습니다. 세금이랑 수수료 다 포함해서 말이죠. 진짜 웬만한 사람들 저녁 한 끼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온 가족이 다 같이 경기 보러 갈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저쪽 다른 농구 세계에서는요. 클라크의 아이오와 복귀 전 안표 최저가가 무려 그 17배에서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와, 저는 시카고 스카이도 LSU에서 브라질 국대랑 경기하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세상에 어이가 없네. 근데 진짜 민망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그 29달러짜리 티켓 있잖아요.
아직도 팔고 있어요. 판매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13,000석 규모의 LSU 경기장 좌석이 텅텅 비어 있다는 거죠. 예매 대란도 없고 매진 공지도 없어요. 그냥 텅 빈 좌석들만. 별로 올 생각 없는 팬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비비드 시트 사이트에 가보면 지금 36달러짜리 표도 널렸어요. 50달러대, 40달러대, 60달러대 표도 수두룩하고요.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참 흥미로운 상황이죠, 정말. 스토퍼부 좀 보세요. 여기 29달러짜리 표, 또 29달러짜리. 근데 안표 시장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기묘해집니다. 대부분의 티켓이 30에서 60달러 사이를 오가는데 몇몇 재판매 사이트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인 8,000달러짜리 표가 떡하니 올라와 있더라고요. 공식 판매처에 아직도 싼 표가 널려 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매물들은 정말 눈에 확 띄죠. 이건 마치 있지도 않은 수요를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혹시 엔젤리스가 자기 표, 자기가 사서 되파는 거 아닐까요? 누군가가 이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뜬금없이 8,000달러짜리 표를 올려놓은 거죠. 근데 보세요. 똑같은 팀이랑 경기하는 엔젤리스를 보는 표가 100달러도 안 되는 것들로 그냥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 8,000달러짜리 티켓은 아니 여긴 LS잖아요. 설마 샤크가 그랬을까요? 샤크, 우리 빅데디 샤크가 이 표들을 사서 8,000달러에 내놓은 걸까요? 프리미엄 좌석 쪽 상황은 더 가슴 아픕니다. 리스 경기 코트 가까운 좋은 자리에 앉고 싶으세요? 그런 표들도 고작 100달러 조금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어요. 클라크 경기 때랑 비슷한 좌석이었는데 말이죠. 그 표가 몇 시간 만에 수천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농구 팬들이 이 극명한 차이를 놓칠 리가 없었죠. 소셜미디어는 온통 두 선수의 티켓 상황을 나란히 비교하는 사진들로 도배가 됐습니다. LSU 경기 좌석 배치도는 텅텅 비어있는 캡처 화면 옆에 아이오와 경기 매진 구역 사진이 떡하니 붙어 있으니 리스랑 시카고 스카이 구단 입장에서는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창피한 댓글과 밈이 넘쳐났을 겁니다. 중구역이나 아래쪽인데 티켓이 29달러라고요. 심지어 코트 바로 옆자리가 120달러에 풀렸더라고요. 이건 누가 봐도 엔젤리스 체면 좀 살려주려고 공개적으로 애쓰는 게 너무 뻔하잖아요. 엔젤리스가 자기 스타성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떠들어댔는지 생각하면 시장의 이런 반응은 정말 치명타일 겁니다. 예전에 여자 농구 나보러 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글쎄요, 티켓 판매량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소셜미디어에서 자기 인기가 어떻다고 주장하는 거야 자유지만 여자 농구에서 진짜로 티켓을 팔아치우는 선수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아주 냉혹하게 답을 내놨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우리가 봤던 케이틀린 클라크의 그 4,800달러짜리 티켓요? 그거 살 사람 있습니다. 분명히 산다니까요. 근데 엔젤리스 경기 보려고 8,100달러를 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특히 말이죠. 특히 29달러짜리 표도 널려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요. 엔젤리스가 시카고 스카이 소속으로 LSU에서 경기하는 걸 보는데 단돈 29달러라니요. 케이틀린 클라크, 제일 싼 표가 얼마였죠? 48달러였던가요? 소셜미디어가 인기 경쟁의 장애지는 몰라도 티켓 판매량만큼 뼈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건 없죠. 팬들이 꾸준히 지갑으로 투표하기 시작하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아무리 많고 말을 아무리 번지르르 하게 해도 현실을 덮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이 두 홈커밍, 경기의 차이는 단순히 극명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잔인할 정도입니다. ESPN이나 다른 매체들은 엔젤리스가 정말 판을 바꾸고 있다고, 이 성장을 이끄는 주역이라고 띄워주기 바빴죠. 미스틱스 구단주인 슐라 존슨도 그게 다 엔젤리스 덕분인 것처럼 말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엔젤리스 입장에서 특히나 더 불편한 이유는 두 선수의 시나리오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국가대표팀이라는 똑같은 상대, 똑같은 홈커밍 컨셉, 심지어 같은 주에 열렸죠. 유일하게 다른 건 딱 하나, 바로 그 중심에 선 선수, 그리고 시장의 극단적인 반응뿐이었습니다. 리스는 선수 생활 내내 자신이 클라크의 라이벌이자 동등한 경쟁자라는 이미지를 공들여 만들어 왔습니다. 클라크만큼의 티켓 파워를 가진 농구 슈퍼스타로 스스로를 포장해온 거죠. 하지만 이렇게 똑같은 조건의 시범 경기가 잡히니까 자유시장은 그 어떤 편견이나 자비도 없이 냉정한 평가를 내려버렸습니다. 텅 빈 좌석과 헐값에 나온 티켓은
그 어떤 홍보팀도 포장할 방법이 없죠. 하지만 리스가 받는 관심이나 그 악명은 사실상 케이틀린 클라크 덕분입니다.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자마자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케이틀린 클라크를 조롱하는 거였고, 심지어 팀 동료들과는 우승의 기쁨을 나누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 케이틀린 클라크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처럼 굴었고, 그걸로 계속 이득을 본 거죠. 소셜미디어 반응은 정말 가차 없었습니다. 농구 팬들은 에인젤리스는 자기가 WNBA의 얼굴이라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정작 자기 팀은 프리시즌 경기를 껌값에 내놔도 매진조차 못 시키네. 같은 댓글을 달면서 이 격차를 끊임없이 지적했죠. 뼈 아프네요. 팬들이 두 선수의 처지를 눈앞에서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되니 이젠 변명의 여지가 없죠. 이번 티켓 판매 대창사는 두 선수의 데뷔 시즌 내내 우리가 봐왔던 상황을 그대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케이틀린 클라크는 WNBA에 입성하자마자 평균 19점, 2득점, 8.4 어시스트, 그리고 5점, 7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그 해의 신인왕 타이틀을 거머쥐었죠. 하지만 진짜 대단한 건 리그 전체의 관중수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익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케이틀린 클라크가 판도를 바꾼다고들 하죠.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녀가 바로 판도 그 자체예요. 모든 걸 결정하죠. 코트 위에서 그녀가 이룬 업적은 다들 아시잖아요. 그야말로 역사적인 수준이죠. 안 그런가요? 하지만 코트 밖에서의 영향력은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반면 리스는 언론의 엄청난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시청률이나 관중 동원력을 보여주는데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총재를 비롯한 일부 구단주들이 루키 시즌 내내 노골적으로 그녀를 띄워줬는데도 말이죠.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을 연구해온 분석가들은 모두 하나의 명백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클라크는 관중과 티켓 구매자들을 끌어모으는 독보적인 힘이 있지만 리스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히 모든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실은 이게 단순히 농구 실력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프로스포츠라는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작동 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제로 돈을 벌어다주는 선수가 누구인지,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경제의 흐름을 바꾸는 선수가 누구인지 말이죠. 선수 연봉부터 팀의 생존까지 모든 것이 재정적 성공에 달려있는 리그에서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집니다. 에인젤리스가 리그 소속 선수일지는 몰라도 키만 멀대같이 큰 선수가 어설프게 레이업을 놓치는 걸 누가 보고 싶어 할까요?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냉혹한 현실입니다. 티켓 가격과 수요를 잣대로 삼았을 때 한 명의 선수는 여자 농구의 경제학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반면 다른 한 명은 그저 벤치에서 구경만 하는 신세인 거죠. 클라크의 영향력은 개인적인 기록을 넘어 팀의 성공으로까지 이어졌고 덕분에 피버팀은 몇 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리스가 속한 스카이팀은 온갖 요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리그 내 순위를 끌어올리는데 고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여자 농구계에 불어닥친 거대한 혁명과도 같습니다. 두 선수의 티켓 판매량에서 나타나는 극명한 차이는 누가 진정으로 WNBA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리그의 고위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는 전반적인 성장을 자축하고 있겠지만 내심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관심의 중심에 바로 케이틀린 클라크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스포츠계 최고의 화제, WNBA의 얼굴, 바로 케이틀린 클라크입니다. 이 선수는 코트에 들어설 때마다 우리가 지금껏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리그의 간판 스타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없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청률이든 관중 동원력이든 경기마다 매진 사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다가오는 2025 시즌은 극과 극의 두 가지 모습이 펼쳐지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인디애나 팀이 원정 경기를 떠날 때마다 경기장은 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테고요. 반면에 다른 경기들은 티켓 가격을 대폭 깎아줘도 빈자리를 채우기 급급할지 모릅니다. 그저 스타 선수 한 명 영입하면 자동으로 관중이 몰릴 거라 기대했던 팀들은 뼈아픈 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현상은 단순한 농구 라이벌전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스타의 가치를 놓고 시장이 직접 내리는 냉정한 평가나 다름없습니다. 몇몇 선수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아무리 인기가 많다고 외쳐봐야 팬들이 지갑을 여는 걸 보면
누가 진짜 대세인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WNBA가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한 건 맞지만 이 판을 누가 깔았는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바로 케이틀린 엘리자베스 클라크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3종 세트로 부탁드려요. 지금 화면에 뜨는 영상을 바로 눌러주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